네, 안녕하세요.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 풀이할 건데요. 자, 일단 13번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3번으로 가보세요. 갖고 계신 프린트 있죠? 네, 13번 문제에 가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문제를 일단 먼저 읽어봐야 돼요. 자, 동작 껍질 색깔 유전이다. 뭐 무슨 껍질은 상관없고요. 어쨌든 일어났던 형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이 문제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했고요. 대립 유전자가 4개나 있네? 뭐야, 4개나 있다는 거는 이거 복대립 유전이란 얘기예요. 복대립 유전이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용어 알아봤자 문제 풀리는 건 아닙니다. 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대립 유전 우열관계 모르는 문제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뭐 천천히 시간을 좀 갖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고요. 자, 볼게요. 표현형은 또 5가지래요. 갈색, 녹색, 자주색, 황색, 조색. 복잡하네요. 유전자가 4개인데 표현형이 5가지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유전자가 4가지인데 표현형이 5가지라는 얘기는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이 하나 있을 거고요. A, B, D, E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조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중간 유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여기서 중간에 섞이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요, 이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 이 표랑 그리고 실험이 2가지 있습니다. 회색과 녹색을 교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율, 그 다음에 황색 개체랑 갈색 개체 교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율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열 관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형질이 나왔으니까 중간에 하나는 뭔가 중간 유전처럼 두 유전자가 섞이면 아예 생뚱맞은 다른 색깔이 나오는 제3의 색깔 있는 거, 그거까지 찾을 수 있으면 되고,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황색이 나와 있는 게 있고, 회색이 나와 있겠네요. B, D는 회색이고요. B 때문에 회색일까? D 때문에 회색일까? 일단 보겠습니다. 황색 보니까, B가 들어있으니까 공통적으로 황색이 나오네요. 그리고 E는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B라는 애는 이게 지금 황색을 띠는 유전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가 E에 대해서 우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여기 BD는 회색이니까 그러면 D가 회색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요 3번째 그림 보실래요? 요 D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나 색깔입니다. 그래서 D는요, 나라는 색깔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 E에 대해서도 우성이에요. 그거를 사실 여기서 보지 않아도 돼요. 요 마지막 한 번 보실래요? 하나밖에 없어. 열성인 생명체는 항상 유전자가 형이 동형접합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E가 요거 다라는 색깔을 띠면서 얘 혼자 여기 있고 딴 데는 다 숨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렇단 얘기는 E가 항상 제일 열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E는 가장 열성이고요. 그 반대로 여기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를 다 갖고 있어도 무조건 가라는 형질로 나타나는 거라서 A가요. B보다도 우성이고요. D보다도 우성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B보다도 우성이고 D보다도 우성인데 그럼 BD도 우열을 따져볼게요. 자, BD가 같이 있는 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B는 황색 유전자라고 했고요. D는 나라는 색깔의 유전자입니다. 여기. 근데 BD는요. 생뚱맞게 회색이네요. 그러면 BD가 우열이 따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B랑 D는 공동으로 같이 나타내는 거고 B, D가 2개 같이 있으면 요거는 회색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B는 무슨 색깔이었냐면 황색 유전자였죠. 그 다음 D는요.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나 색깔 유전자였고요. E 같은 경우에는 다 유전자였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가 색깔 유전자예요. 그럼 일단 황색과 회색은 우리가 알고 있고 나머지 색깔은 여기 밑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 또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자 껍질이 회색인 개체랑 녹색인 개체를 교배시켰습니다. 회색인 애는 유전자 알고 있어요. 다행이죠. BD. 자, BD라는 회색 유전자 같이 회색 형질내랑 녹색인 애를 교배시켰습니다. 녹색은 뭐 가나 다 중에 하나겠죠. 녹색이 뭔지 모르겠어. 교배를 시켰더니 나타나는 아이들이 여기 없는 애들이네요. 네, 자주색이랑 황색이래요. 근데 우리가 자주색은 가나 다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황색은 알고 있잖아. 황색은 B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BB 또는 B인애가 황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B 또는 B인데 E가 그러면 여기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거나 B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B가 들어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B가 들어있다면
B, B가 만나서 어떤 게 돼야 되지? 네, 황색 나오는 거 가능해요. B, D가 만나면 뭐가 되죠? 회색이 나와요. 네, 그럼 B 아니란 얘기인 거죠. 회색 자손 없었으니까. 그러면 E가 들어있어서 이게 가능했단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2가 들어있고, 2가 들어있는 거는요, 뭐가 가능하냐면, 다 요런 케이스 가능하고요. 요거 케이스 가능하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근데 녹색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런 거일 건데, 만약에 A라고 가정해볼까요? 여기 옆에 A라고 가정해볼까? A라고 가정하면은, 얘가 이렇게 만나면 A 색깔을 띌 거예요. 가하 색깔 띌 거고요. A, D 만나도 가하 색깔 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면은 황색만 되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여기 A2라는 거는 또 가하 색깔이겠죠. 녹색이. 그럼 A2가 녹색이라는 거는 요 가하 색깔이 녹색이라는 건데 이렇게 만나서도 여기 녹색이 아니라 자주색이 나왔으니까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A가 들어간다면 이것도 자주색이 아니라 녹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시면 요거는 나올 수 있는 게 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있는 게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이제 지우시고 그러면 이는 이게 녹색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건 아니고 자 만나서 B2는 황색이 됐을 거고요. 그럼 D2는 녹색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주색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D2 요거 녹색 미안합니다. 자주색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써줄게요. 자, 그러면 D2는 자주색이라는 걸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고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맨 위에 가는 갈색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요거 첫 번째 실험 했고요. 두 번째 실험 요것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갈게요. 자, 종자 껍질이 황색인 개체는요. B 아니면 B2가 나오면 되겠죠. B 아니면 B2 되면은 황색입니다. 그 다음 갈색인 아이는요. 종류가 되게 많아. A에 관련된 거 전부가 다 가능하거든요. 맞나요? 자, 이 상태에서요. 나온 자손들 한번 볼게요. 자, 갈색과 자주색이랑 회색이 나왔대요. 갈색이라는 거는 A에 관련된 거 전부 갈색 가능하고요. 자주색이 나왔대. 자주색이란 얘기는 D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D 또는 D 이거 있잖아. 이거 나와야 되고 회색이란 얘기는 B, D만 가능해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모르는 유전자형 선생님이 여기 X랑 Y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교배에서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A, B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A, X 가능할 거고요. B, Y 가능하고 X, Y가 가능할 거예요. 이것들이 갈색, 자주색, 회색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안 봐도 이거는 갈색이 될 거고요. A가 가장 우성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주색과 회색이 되려면 요거 또는 회색, B, D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B 옆에 나온 요거, 자, D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은 Y가 자연스럽게 D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Y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XY가 아까 무슨 색이 돼야 되는데 요거 B, D가 회색이 되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색이 한 게 남죠? DD, DE. 그러면은 D, E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 Y는 D라고 했었으니까 X가 E가 되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다 나왔네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교배했을 때 요게 B2고요. X가. 그 다음에 DA, D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자리에도 A, E가 되었을 거고요. 맞나요? 네. 그게 갈색이었을 거예요. 두 개. 갈색, 그 다음에 이게 자주색,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게 지금 문제 디귿에서요. A라는 거는 요 갈색인 거 얘기 안 됐거든요. 요게 A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 자주색 나온 여기 B잖아요. 네, 요거 두 개 교배시켰을 때 문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종자 껍질 색깔이 황색일 확률이요. 황색이려면 여기서 BB 또는 B2가 돼야 되거든요. 황색이려면 BB 또는 B2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A 유전자형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지? 두 개 따로따로 구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개 만약에 A, B라고 가정해 볼게요. 또는 A, E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D, E랑 교배시키고 D, E 여기 B랑 교배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랬을 경우에 확률 구해봅시다. 자, AB가 될 확률. 요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입니다. AB가 되면서 곱하기 요 둘이 교배해서 BB나 BE 나올 확률이 있나요? AD, AE, BD, BE. 되네, 그치? 4개 중에 2개나 되네요. 4분의 1 확률입니다. 자, 요거 밑에 거는요, AE가 될 확률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요거 2개 교배해서 BB나 BD 나올 확률 있어요? 네, 없어요. 0. 그 다음 이 2개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또는 이니까 더하기 합니다. 이거 또는 이거 2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고 이게 일어나거나 또는 이게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2개는 더해주시면 돼요. 더하기 하시면 확률은 네. 계산 잘못한 것 같네, 선생님이. 미안해요. 여기서 이게 2분의 1이 아니었구나. 자, 여기 AD, AE, BD, BE니까 BB가 아니고 BD였는데 BD, BE니까 BB나 BE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네요. 4분의 1. 그리고 곱하기 하시면 8분의 1입니다. 예, 미안해요. 아까부터 눈에 거슬렸던 분들이 좀 있으시겠네. 자, 8분의 1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은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8분의 1. 그래서 디귿 보기 틀렸어요. 디귿 보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요거만 맞추실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020 수능 17번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자, 17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립유전자 H하고 H스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형질이 있고요. 그 다음 나는 대립유전자 T하고 T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그 우성 열성이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H는 H스타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T는 T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유전자는요, X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대요.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 염색체에 같이 들어있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X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에 H가 있으면 여기에 뭐 T가 있거나 뭐 T스타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AB를 제외한 구성원 1에서 8까지 가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요 가계도가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자, 내신 공부하셨던 분들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교과서 말고 여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다뤄보지 않으면 생소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 가 발현 남자, 이 사람은 가가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요런 사람은 가하고 나가 다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랬을 경우에 구성원 1번, 2번, 6번에서 한 개당 H의 상대량이래요. H의 상대량, 그 다음에 3, 4, 5에서 T스타의 상대량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상대량이 기억, 니은 숫자가 안 나와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이게 상대량이 이제 한 개당 되는 상대량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한 개 들어있는지 2개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데, 여기 숫자 2라고 적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가르쳐주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근데 다행인 거는 똑같네요. 여기 디귿 똑같네요, 둘이. 니은 둘이 똑같네요. 이 둘이는 숫자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0, 1, 2 중에 하나래요. 여기서 그렇게 겠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니까 0, 1, 2 중 하나일 것이다. 자, 그러면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유전자요. 그 가와 나를 일으키는 H든 H스타든 T든 T스타든 간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들은 전부 다 X 염색체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랑 X 염색체 개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0, 1, 2 중 하나인데 2를 가질 수 있는 건 여자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이 사람 남자죠? 네, 그죠? 남자니까 염색체가 XY일 거 아니에요? XY. 2번은요? 여자니까 XX. 6번은 여자니까 XX.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2를 가질 수도 있어요. 2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X 염색체 2개니까. 물론 한 개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X 염색체 안에 요게 뭐 H가 들어있든 H스타가 들어있든 T가 들어있든 뭐 어쨌든 한 거니까 X 염색 2개 있어야지 뭐 H가 2개 있든 1개 있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무조건 1개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2가 된다는 거는 무조건 여자란 얘기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 남자니까 XY, 4번 여자예요. 5번은 남자네요. XY. 그러면은 이 디귿 얘만 2가 가능한 거예요. 기억과 니은은 남자기 때문에 2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터너나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니거든요.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디귿이 2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럼 여기도 2번이 2예요. 됐나요? 요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6번인 사람은 H를 2개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 H 2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인 이 여자는 T 스타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T 스타 쓰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그냥 T 다시라고 써볼게요. 괜찮죠? 예, T 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별 모양, 별표를 T 다시라고 선생님은 그냥 간편하게 좀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T스타를 2개 갖고 있대요. 근데 이건 정상 여자거든. 그럼 T스타를 갖고 있으면 정상이란 얘기인 거예요. T의 유전자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T스타가 정상 유전자란 얘기고, 그러면, 나를 나타내는 거는 T가 되겠죠. T가 있으면 나고, T스타는 정상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6번인 사람을 봤을 때, H, 2개 갖고 있거든요. H 2개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나 발현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네, 이 사람은 나만 발현이 되고 가는 발현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 유전자고요. 이게 가 발현하는 유전자겠죠. 왜? 6번 여자가 나 발현되는 여자니까. 가는 발현 안 됐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유전자가 뭔지 우리가 찾았어요. 가를 발현시키려면 가를 발현시킨다는 거는 H 다시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T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네, 정상 유전자랑 그 다음에 여기 유전병 나타낸 유전자랑 2개가 좀 다르죠? 하나는 H가 정상, 하나는 요 T는 정상 아니고 나 유전병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게 우성인지도 다르죠. 그것도 조심하시고 특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상이 열성인 형질입니다. 좀 흔치 않지만 이런 형질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도 다 계산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좀 확대를 했습니다. 가게도. 자, 하나씩 더 추가로 볼게요. 여기서 3번 남자도 한번 가볼까요? 3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나가 발현되었어요. 나가 발현되려면 T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X형 색채 위에 T를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옆에는 T-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상 T일까요? 정상 T가 아니고 그냥 T일까요? 모릅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없어요. 왜? 남자니까. 남자는 X형 색채 하나만 가지잖아요. 그래서 X형 색채 하나에 그냥 T가 들어있는 거예요. 옆에는 Y형 색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럼 선생님 다 표시해 볼게요. X형 색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도 X형 색채 이렇게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염색체 그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X형 색채 하나랑 Y 갖고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은 X형 색채 2개 가지고 있을 거고 X 하나, Y 하나, X 하나, Y 하나, X 2개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T만 있고 여기 지금 T만 있고요. 나를 발현시켰으니까 T 다시는 없죠. 네, T 다시 상대량은 3번은 0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기억이 다 0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남자도 T는 T가 아니고 1번 남자는 이제 H 상대량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럼 자동으로 요 니은이 1이 되겠네요. 1 다 찾았어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T 스타가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도 가서 표시해볼까요? 자, 5번인 사람은 남자인데 여기 T 스타 갖고 있는 거에 혼자서 하나만. 자, 그럼 여기 T 스타 하나 갖고 있고요. 옆에는 Y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요. 됐나요? 자, 나머지 사람들도 해볼게요. 숫자를 다 알게 됐으니까 이런 거 H까지 다 적어주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자, 1번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끝났어요. 1번 같은 사람은 X, Y인데 이 사람 H가 없어요. 그 H가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H 다시가 있겠지. 그렇나요? 맞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 발현된 남자입니다. H 다시 갖고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아는 사람 누구지? 2번인 사람은요, X형 색채 2개 있는데 H의 상대량이 1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H도 한 개 가질 거고 나머지 하나는 H 다시 갖고 있었나 봐요. 맞나요? 이 사람 T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나요? T에 대한 거? 네, 이 사람 나 발현된 여자기 때문에 T가 하나는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찾을게요. 자,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 6번 같은 경우도 H는 2개 있다라고 해서 여기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H 2개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가 발현 안 되겠죠. 정상이겠죠. 가에 대해서. 그래서 정상이고 나에 대해서 발현되는 여자 표시했어요. 되겠나요? 네. 이제 풀만하죠. 여기까지 푸셨으면 나머지 유전자들 다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가 다 발현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H-만 2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가가 발현되는 H-는 열성이거든요. 그래서 2개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가가 발현된단 말이지. 나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나는 발현된 게 T거든요. 정상이 T 스타였고요. 기억나죠? 이게 우성이었어요, 나가. 자, 그러면은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뭐 H에서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T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나머지 하나는 정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비워 놓을게요. 자, 8번 같은 이 남자는요. 8번 남자는 나가 발현되고 있어요. 나가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T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가에 대해서는 정상이죠. 이 사람은 가는 아니고 나만 발현되었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 H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 유전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자, 문제는 위 부모 A, B가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를 몰라요. 네, 누가 Y 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고 누가 X 염색체 2개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 같이 봐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굴 봐야 되냐면 그럼 조부모를 봐야 돼. 이게 엄마 아빠 아빠 엄마인지 엄마 아빠인지 모르는데 이 조부모를 보면서 얘네들이 받은 염색체를 이게 누구한테서 왔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염색체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의 그 H랑 지금 T가 있는 이 염색체가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받았을까? 그러면은 여기 4명 중에 하나한테 받았겠죠. 누가 이렇게 줬는지 몰라. 이렇게 한 명이 받아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보고 찾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법이에요. 부모를 모르면 조부모로 가야 된다. 자, 그럼 조부모 중에 라지 H에 라지 T 가지고 있는 조부모를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 집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3, 4, 6번을 보고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자, 6번인 사람은 나 발현시킨 여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H 갖고 있는 거 좋은데요. T에 대해서 나 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를 발현시킬 수 있는 라지 T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 보세요. 이 엄마가, 이거 여기 밑에다 다시 적어볼까요? 엄마가요, T-만 갖고 있대요. 엄마가 T-만 갖고 있다고 아까 했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엄마한테 무조건 염색체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는 T-였을 겁니다. 왜? 엄마가 T- 있는 것밖에 못 주니까 T- 있는 거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은 나 발현시킬 수 있죠? 나 발현시키는 T가 우성이니까 나 발현됐을 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인데 아빠가 정상 T, 아빠한테 라지 T 정상 T 받아왔었나 봐, 그치? 자, 그 상태에서 아빠가 그러면 T는 라지 T 갖고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T를 위에다 써버렸네. 자, T를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다고 치고, 그다음 이 사람이 가지고 이 딸한테 준 게 하나는 라지 H였겠지. 왜? 이 딸은 라지 H만 갖고 있으니까 라지 H가 있겠죠. 자, 그 엄마가 준 염색체 하나가 T-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준 염색체가 하나가 T-만 준 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엄마 무조건 여기에 라지 H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딸한테 물려줄 게 없으니까 이걸 딸한테 물려줬었나 봐. 이해되나요? 그럼 이 왼쪽에 있는 이 6번의 왼쪽에 있는 염색체는 이게 아빠가 물려준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 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뭐 옆에는 Y 염색체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을 거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 여자였거든. 4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 여자니까 이 엄마 같은 경우에 H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또 나중에 이제 물려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8번이랑 7번이 받는 염색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8번 같은 경우에 라지 H에 라지 T 붙어 있는 염색체, X 염색체 하나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볼게요. 일단 1번 할아버지에 줄 수 없습니다. 라지 H가 없어요. 그냥 그 H-밖에 없기 때문에 못 받아요. 3번 같은 경우에 H에 T 가능하네요. HT 가능한 3번 할아버지한테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불가능이죠. 이 둘 다 T-밖에 없기 때문에 이 8번이 받을 수 있는 거는 3번한테 가능하고요. 근데 2번도 가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 발현된 여자거든요. 나가 발현된 여자라서 라지 T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여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아들은 Y 염색체 분명히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은 정상 남자입니다. 정상 남자이기 때문에요. T는 T-이고요.
여기 H에 대해서, 가에 대해서는 H 염색체가 있었을 겁니다. 이걸 누가 물려줘야 된다고? 엄마가. 엄마는 그러면은 정상 H에다가 그 다음에 T 다시, 정상 T 다시 갖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나를 발현시키고 있으니까 나 발현하는 T 유전자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옆에 있는 다른 X 염색체에 들어 있었겠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드디어 답 나왔네. 이 8번 남자가 받을 수 있는 라지 H, 라지 T 유전자는 결국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3번 요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 요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받았다고 알 수 있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 3번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해서 받아온 유전자가 요 HT 유전자인 겁니다. 선생님이 7번, 8번 중에 8번을 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보는 게 편해요. 아들은 X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X 한 개밖에 없는 X를 반드시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엄마한테 받아야지. Y는 아빠한테 받으니까 X는 무조건 엄마한테 맞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8번 이 아들이 받은 이 B가요. 여자였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8번 B라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B라는 사람의 유전자형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자니까 이 사람은 그럼 2개 갖고 있어야 되고 A라는 사람은 남자니까 이제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 옆에는 Y일 거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아들한테 물려준 라지 H의 라지 T 하나 갖고 있을 겁니다. 요거 자기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요. 3번한테 물려받은 요거 갖고 있겠지. 이렇게 물려준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뭔지 볼게요. 자, 그럼 왼쪽에 7번 딸 볼게요. 7번 딸 보시면 이 사람이 H-의 T가 있고요. H-의 그 다음에 이 사람 나 발현인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빠, 이번엔 아빠니까 요 사람 남자거든요. 한번 볼게요. 남자라서 Y는 아빠한테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았을 거고요. 요 X 염색체 누구한테? 엄마한테 받아왔을 거예요. 2번한테 받아왔을 겁니다. 2번한테 뭘 받아와야 될까요? 2번한테 뭘 받아와야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자, 2번한테 왼쪽에 있는 HT를 받아왔다고 쳐볼까요? 네. HT를 받아왔다고 만약에 가정해보면 딸한테 물려주는 거? 안 돼요. 딸은 H-밖에 못 물려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염색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뭘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까? 네. 이 엄마한테 요거 받았다는 거지. H-의 T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딸은요, H-T를 아빠한테 하나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 엄마한테도 하나 받아야 돼. 엄마한테 H- 받아오려면 엄마는 여기 안 봐도 H-인 염색체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엄마요, B라는 엄마는요, 3번, 4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H- 갖고 있는 사람, 아직 안 보이네요? 만들어줘야죠. 이 사람 몰랐던 거죠. 여기 염색체 H나 H- 다 상관없다고 했었지? 비워놨었잖아요? 그럼 그 염색체가 바로 이 엄마한테 갔던 요 염색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딸한테 물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H-의 T- 염색체였을 거고요. 그 H-의 T- 염색체를 그 다음에 딸한테 또 물려주는 거. B가 7번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 H-의 그럼 T-를 물려받았었겠네요. 얘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H-T 요거는 아빠한테 물려받았고요. 좀 복잡해지죠? 요건 아빠한테 받았고 그럼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겠나요? 디귿 보기 같은 경우는 풀 수 있을까요? 디귿 보기. 자, 디귿 보기 가겠습니다. 자, 디귿 보기 가겠습니다. 디귿 보기에서요. 8의 동생이 태어날 때니까 언제야? 여기 이제 그 AB 부모 교배시키면 되는 거죠. AB 부모 한번 써볼게요. AB 부모는요. H-T.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서 쓸게요. 왜냐면은 이걸 따로따로 그냥 막 H-T, 엄마는 H에 H-T에 T-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게 붙어서 움직인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서 실수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 따로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유전자가, 염색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를 같이 그려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자손 그대로 교배시키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와 나중에 가는 안 나타나고 나는 나타나는 걸 구해라 하면은 이 둘을 곱하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붙어 있을 경우에 한 염색체에 2개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함부로 곱하기 하시면 안 돼요. 2개가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같이 움직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나서 수정되면 H-의 T, H의 T 이런 자식 가능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H-에 T, 그 다음에 H-T-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Y 염색체 붙고 아들이네요. 이번에는 요거 두 개 이렇게 만나서 수정되면 H에 T, 이렇게 수정되면 Y에 H-에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중에 가는 안 나타나는, 가가 안 나타나려면 대문자 H가 하나만 있으면 되죠. 대문자 H 하나만 있어도 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타나야 돼. 나가 나타나려면 T가 하나 있으면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나는 우성이었습니다. T가 하나만 있어도 나가 발현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H가 하나 있고 최소한 요거 되네요. 그 다음 T가 하나 최소 있는 거 요거 되네요. 요거. 그 다음에 H가 없네요. 안 돼. 얘는 안 돼. 나는 발현되는데 가가 같이 발현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는요. H도 있고 T도 있고 네 번째 아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네 개 중에 두 개가 요 조건에 부합하네요. 그러면은 네 개 중에 두 개니까 2분의 1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곱하기 하는 거 아니고 같이 그 수정되는 거 교배시켜 봐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번 해결을 했어요. 17번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풀이한다고 되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연습하고 나면 조금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혹시 못 알아듣는 친구도 있을까봐 한번 하고 또 반복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여기 익숙해지시면은 금방 푸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9번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어떤 가정 유전 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다. 다행이에요. 이번에 한 가지 형질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유전자가 결정한대요. 세 개의 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인데 이 셋 중에 이 둘 중에 뭐 갖고 있니? 둘 중에 뭐 갖고 있니? 둘 중에 뭐 갖고 있니? 이렇게 세 쌍의 유전자가 같이 관여한대요. 이거 한마디로 뭐야? 다인자 유전이에요. 지금 다인자 유전이 문제 나온 겁니다.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의 표현형은요. 어떻게 나타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이거랑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8가지 나오는데 8가지 표현형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표현형이 각각 다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 개수만 중요하대. 개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수만 중요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는 뭐 어떤 특정한 유전자형 나타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대문자가 5개잖아요. 5개. 이거나 이거 대문자 5개잖아요. 이거나 이거나 두 개 형질이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안 중요해. 대문자가 몇 개인지만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럼 대립전자 개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그럼 표현형이 생각보다 몇 개 안 돼. 그치? 대문자가 아예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문자가 꽉 차 있는 거 6개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대문자 개수 뭐 그렇게 하면 표현형 자체가 7가지 정도 되겠네요. 자, 어쨌든 표는요. 이 가족 구성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 자, 아빠는 대립유전자가 대문자가 3개겠대요. 엄마는 3개가 있어. 자녀 8개가 있대요. 되게 특이하네. 세 쌍인데 어떻게 8개가 있죠? 염색체 수가 이상한가 봐. 염색체가 지금 3쌍 있잖아요. A에 대해서 한 쌍, B에 대해서 한 쌍, D에 대해서 한 쌍인데 그럼 아무리 많아봤자 대문자 6개여야 되는데 자녀 1은 지금 대문자가 많아. 6개보다. 그 말은 이 사람 분명히 염색체 개수에 이상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 이 그래프가요. 표가요.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정자 1에서 3이 갖는 DNA 상대량인데 자,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요. 세포 피해 감소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나머지 2개는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어느 게 1분열에서 비분리되고 어느 게 2분열에 비분리됐냐라고 해서 상대량을 이렇게 다 적어주면 참 좋을 텐데 문제에서 치사하게 라지 A랑 스몰 A는 쌍으로 적어줬는데 B랑 D는 쌍이 없어. 스몰 B랑 스몰 D는 안 적어줬어요. 모르는 겁니다. 대신에 요거라도 알려준 게 어디예요? 이거 한 쌍이잖아요. 라지 A와 스몰 A 둘이는 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눈에 띄는 게 있네, 요거. 자, 감수분열한 정자예요. 감수분열을 하고 나면 상동은 이미 헤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지.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헤어져야 될 A랑 스몰 A가 안 헤어져 있고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비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분리 중에서도 1분열 비분리예요? 2분열 비분리예요? 상동 2개 다른 게 동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1분열에서부터 비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자는 1분열에서 비분리된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개는 1분열에서 비분리된 거고, 두 개는 2분열에서 비분리된 거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자연스럽게 얘들은 2분열에서 비분리된 거고, 얘는 또 2분열에서 비분리된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분열이 비분리되는 아이가 라지 A, 스몰 A 둘 다 갖고 있고요. B, D예요. 이 정자에는 대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엄마는요. 엄마 같은 경우 대문자 표시되는 게 엄마 3개 들어있어. 3개 들어있는데 뭐 엄마도 뭐 이렇게 3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골고루 종류별로 하나씩 대문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잘 모르는데, 자, 엄마는 비분리 안 일어났거든요. 아빠만 비분리 일어났는데, 둘이 수정돼가지고, 정자가 수정돼가지고, 아이한테 갔더니 8개를 받았대요. 그럼, 최대한 많이 넣어줘도 꽉꽉 눌러서 난자에도 대문자 3개 넣어주자. 그럼 난자에 대문자 3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은 안 되겠죠. 예.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난자에 대문자 3개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 엄마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염색체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녀한테 물려준 난자가요. 요거였을 거예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상이었으면 이렇게 물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2개를 더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빠는 여기다가 대문자 2개 더 갖고 있습니다. 비분리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아까 봤는데 여기 보니까 A 여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그 다음 라지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A가 비분리 돼서요. 대문자 이렇게 된 거 있었어요. 예, 이거는 1분열 비분리니까요. 이렇게 봤자 대문자 3개밖에 못 넣어주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자식한테 8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 비분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요런 비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라지 A가 2개 들어간 거. 스몰 A는 이제 빵개겠지 그러면. 알겠죠? 같은 이 한 염색체만 2배로 불려서 넣어주는 게 2분열 비분리잖아요. 요거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그러면 아빠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정자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4개밖에 못 주잖아. 4 더하기 엄마가 준 거 3하면 7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1개 더 넣어줘야 돼. 선생님, 그럼 또 비분리 시키면 되겠네요, 또? 안 됩니다. 문제에서 비분리는 1회 일어났다고 얘기했어요. 비분리 2번 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방법은 뭐냐? 붙여버리는 거지, 붙여버려. 라지 A가 여기 있고, 스몰 A가 여기 있어. 근데 여기다가 라지 B를 붙여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붙여버리면 비분리 돼가지고 요게 2개 들어가면요. A도 2개 되고, 이번에는 B도 2개 되는 거예요. 그럼 5개 나오잖아, 대문자. 그럼 총 8개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문용어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붙어 있는 염색체 찾아볼게요. 자, A랑 B가 붙어 있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A는 안 들어가는, 라지 A가 안 들어가는데, 라지 B는 들어갔어. 둘이 따로 움직이네. 그러면은, 라지 A와 라지 B가 붙어 있던 게 아닌 거예요. 라지 A와 라지 D가 붙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붙이자면 B 아니고 D한테 붙어 있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 유전자가 아마 요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비분리되어서 2분열 비분리돼가지고 정자 만들어주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비분리가 돼가지고 2분열에서 똑같은 게 2개 오고 그 다음에 요거 대문자에 있는 거 얘는 정상 분리돼서 1개만 오고 그럼 AA B에 D 요런 애가 올 수 있겠죠. 아까 요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자, 그럼 요거랑 엄마의 난자 A, B, D랑 수정되면 5개, 3개, 8개 가질 수 있겠네. 그럼 아빠의 정자 만들 때 2분열 비분리 일어났는데 A하고 라지 D가 붙어 있는 요 연관이 되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자랑 수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고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보기가 여러분들이 디귿 보기 이거 좀 어려워하던데 디귿 보기만 좀 같이 볼게요. 자녀 1의 동생이 태어날 때요. 자녀 1이라는 얘기는 이 엄마 아빠에 있는 첫째잖아요. 이 동생이 태어날 때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을 찾아보자. 이때는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됐나요? 요 제시된 거 말고는 고려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생이 태어날 때 대문자 개수는 최대 몇 가지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엄마는요. 유전자형이 엄마도 마찬가지 A, D, B 그 다음에 엄마 체세포에는 여기 소문자 A, D,
B도 같이 들어있었겠죠. 이렇게 한 쌍 한 쌍 총 4개가 들어있었을 겁니다. 엄마. 아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빠도 아까 A, D 연관돼 있겠고요. 아빠도 스몰 이거 갖고 있고요. B 소문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와, 여러분 요거 교배시켜가지고 개수 다 찾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어떻게 찾을래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하고 D는 붙어 있잖아요. A하고 D를 가지고 있을 때 A하고 D에 대해서 이 동생이 가질 수 있는 형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엄마, 아빠, 난자, 정자가 수정될 때요. 만약에 이렇게 왼쪽 거랑 이렇게 왼쪽 거 만나면 총 몇 가지 가능하죠? 대문자 4개나 나올 수 있죠,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만나면 대문자 개수가 2가지나 나타날 수 있죠. 2가지만 받는 거죠. 아빠한테, 엄마, 아빠한테.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빵개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동생이 받을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결국 0, 2, 4예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요. B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문자 2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1개만 받을 수도 있고, 스몰 B끼리 만나면 빵개 받을 수도 있고. 맞나요? 네, 그럼 이거 더하게 해줄까요? AD는 0개 오고 B가 0개 들어왔을 경우에는 0개 가능하죠. AD는 0개 받고요. B에 대해 1개 받았으면 1개 가능하죠. 맞나요? 이렇게 더해주면 2개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더해주면 2개, 3개, 4개도 가능하네요. 3개, 4개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4개 가능하고 5개 가능하고 6개 가능하고 5개 가능하고 6개 가능하고 이렇게. 왜냐면 우리 지금 개수만 따지면 되고 확률을 구하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형질은 7가지 나오겠네요. 자, 5가지 아니고 7가지 가능입니다. 됐죠? 사실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문제가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완전한 잡종이거든요. 다 다양하게 갖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 유전자 형이 지금 다 이거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올 수 있다 보면 돼요. 이거 스몰 A, 스몰 B, B, 스몰 D, D부터 시작해서 대문자만 가지는 것까지 싹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6자리 수니까 0부터 시작해서 대문자가 안 나올 가능해서 0부터 시작해서 6까지. 네, 총 7가지 가능하다는 거죠. 밑에 거 안 해봐도 사실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디귿 보기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수능 문제에서 질문 들어온 건 선생님 풀이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 3학년 모평도 같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나중에